지하철 환승 통로 CCTV 2019년 11월 28일 오후 2시 14분 지하철 환승 통로의 CCTV에 기록된 7분 17초의 영상. 그 영상 속에는 인간의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불가능한 속도로 같은 구간을 14번 왕복했고 매번 다른 나이와 외모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그 남성은 실종 신고되었고 그의 집에서는 14개의 신분증이 발견되었습니다. 14개. CCTV 영상 속 그의 왕복 횟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였습니다. 오늘 이 설명 불가능한 미스터리의 전모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역의 환승 통로는 매일 수천 명의 승객들이 오가는 매우 평범한 공간입니다. 약 100m 길이의 그곳은 두 노선을 연결하는 하나의 동맥일 뿐 딱히 눈에 띄는 특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평범한 공간에서 매우 불평범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CCTV 관리실의 모니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영상이 비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고 오고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의 왼쪽에서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그 인물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이 빨리 감기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오직 그 남성만 불가능한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리학자와 함께 이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의 이동 속도는 시속 약 28km에 달했습니다. 뛰는 것도 아니고 달리는 것도 아닌 걷는 속도 말입니다. 이는 올림픽 선수 수준의 경보 속도에 가깝습니다. 일반인의 보행 속도인 시속 4km와 비교하면 약 7배 빠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그의 걸음걸이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 기묘한 점은 그의 움직임의 패턴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환승 통로에 같은 구간, 약 30m 구간만을 반복해서 왕복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같은 경로를 오갔습니다. 정확히 카운트한 결과 그는 7분 17초 동안 정확히 14번을 왕복했습니다. 약 30초마다 한 번씩 같은 길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의도적이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에게 이 특정 구간을 14번 왕복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본 결과 이것은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환승 통로를 왕복할 때마다 외모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CCTV 전문가와 함께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한 결과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왕복에서 그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코트, 회색 셔츠, 검은 바지의 차림새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복에서 그가 다시 화면에 포착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0대 중반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코트는 여전히 검은색이었지만 셔츠는 흰색으로, 바지는 청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얼굴의 주름, 피부의 탄력도, 머리카락의 색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왕복에서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인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왕복에서는 다시 20대 초반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14번의 왕복 동안 그의 외모는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카메라가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CCTV는 고해상도 카메라였고 영상의 해상도는 매우 선명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매우 빠른 간격으로 같은 경로를 지나간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두 사람 사이의 시간 간격은 약 30초였습니다. 한 사람이 30초 만에 환승 통로를 빠져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복장뿐만 아니라 얼굴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메이크업이나 가면 정도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변화였습니다. 14번의 왕복이 모두 끝났을 때 화면에서 그 인물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인 역의 출입구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프레임에서 지워지듯이 마치 필름에서 한 장이 빠져버린 것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CCTV 관리팀은 즉시 역사 전체의 모든 카메라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다른 어디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환승 통로의 그 구간에서만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을 때 인근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행방불명자 신고였습니다. 신고된 인물의 이름은 박준호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28일 오후부터 연락이 안 된다며 신고했습니다. CCTV 영상과의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 수사팀을 충격에 빠뜨린 물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총 14장의 신분증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신용카드 등 여러 종류의 신분증들이었습니다. 14개. CCTV에서 그 남성이 14번 왕복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였습니다. 모든 신분증에 담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진들은 모두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공통된 특질이 있었습니다. 마치 같은 영혼이 다른 육체를 입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기묘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14개의 신분증을 하나하나 살펴본 결과 모든 신분증의 사진 속 인물의 나이가 체계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역방향으로 나이를 먹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 기이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14개의 신분증에 적혀있는 이름들은 모두 달랐습니다. 주소도 다양했고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신분증의 발급일자가 정확히 한 달씩 간격을 두고 발급되었다는 것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정확히 한 달씩 14개월 동안 발급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의도적인 패턴으로 보였습니다. 그곳들은 모두 실존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들에서 그 이름들로 불린 직원들이 정말로 근무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정확히 한 달씩 근무하다가 사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그들이 남긴 사직서에는 공통된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 떠난다는 의미의 문장이 모든 사직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학계 전문가들에게 이 영상과 물증들을 제출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그 영상의 이동 속도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집단 환각의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CCTV는 기계입니다. 환각을 볼 수 없습니다. 영상 전문가들은 어떤 기술적 조작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었습니다. 단지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뿐이었습니다. 수사는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현장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더 이상의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가설은 추측으로만 남았고 모든 추론은 미스터리로만 끝났습니다. 박준호라고 불린 그 인물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4개의 신분증도 그가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영구적인 미스터리로 남겨졌습니다. 혹시 그 인물이 정말로 14명의 다른 사람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은 한 영혼이 여러 육체를 거쳐 다니던 존재였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시간 자체에 균열이 생겨 같은 시공간에 14개의 다른 차원이 겹쳐버렸던 것은 아닐까요? 또는 그가 자신을 찾아 시간을 거슬러 이동했던 존재였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2019년 11월 28일 오후 2시 14분 지하철역의 환승통로에서 무언가 설명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CCTV의 냉정한 렌즈에 기록된 그 영상은 여전히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의 정체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지하철 환승통로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스터리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미스터리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고 찾으려 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되고 다시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의문들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더 많은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모모쉼터를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항상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탐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미스터리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